마켓 리더에게 주요 이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드렸는데요. 오늘 게임주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주제부터 공개해볼게요. 지난주에 신저가가 속출했어요. 게임주요. 네. 그래서 진짜 바닥이냐? 아니면 조금 더 바닥이 남았나? 네.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궁금한 부분이죠. 이렇게 신저가가 속출한 이유 무엇이었는지. 일단은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막 이제 돌입이 됐고, 인터넷이나 게임 종목들도 이제 곧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게임주들은 대부분 다 실적이 많이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작년 2분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이 좀 선방하는 기업들은 한 10%, 15% 감소고요. 조금 못하는 기업들은 예. 선방이요? 예, 그게 선방입니다. 오. 예. 그리고 웬만한 기업들은 한 60, 70% 감소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안 좋은 기업들은 이제 적자 유지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다른 섹터에서 많기 때문에 게임주들이 오히려 더 약간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가.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되면서 주가도 신저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쌍바닥이죠. 직전 저가에 거의 근접한 수준에 한 번 더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런 건지 NC소프트는 또 목표가를 하향하신 리포트를 봤어요. 네네. 그 배경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니지라는 이제 모바일 리니지 매출이 굳건히 버티는 가운데 신작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우리가 매출이나 이익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온다. 이게 이제 NC소프트의 바닥을 지지해주는 요인이었는데 그 과정이 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리니지 M, 2M, W 이렇게 세 개의 게임이 매출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가장 좀 강성 하드코어 게임인 리니지 M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두 개의 모바일 게임들은 매출이 좀 빠르게 빠지고 있고 아무래도 경쟁작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매출이 좀 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NC소프트의 어떻게 보면은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던 그 모바일 리니지 게임의 매출이 많이 감소하게 되면서 신작까지는 아직 이제 4분기 중 출시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뭐 3-4달 이상 남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실적이 지금 어떻게 보면 버티질 못하는 그 구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중장기적인 실적 전망치조차도 이제는 하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에 따라 이제 목표가를 하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반기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당초에는 연초에죠. 네. 저희가 게임주 바라볼 때 연초에 바닥 찍고 하반기에 오를 가능성이 네네. 높다라는 의견이 참 많았는데 네. 하반기에 오를 수 있을까요? 주가는 종목별로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근데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몇몇 개 기업들은 이제 3분기부터 조금씩 좋아지고요. 4분기에는 웬만하면 이제 좀 실적 측면에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신작들이 이제 3분기 후반부부터 나오기 때문이고요. 그러한 신작들 효과로 인해서 사실 실적이 좀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건 내년인데 지금 워낙 안 좋았었기 네. 때문에 조금씩은 좋아지는 상황이고 주가는 항상 이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게임주 주가 좀 바닥에 상당히 근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좀 점검을 해볼게요. 첫 네. 번째로 카카오 게임즈 네. 체크해볼 텐데 신작, 역시나 신작이에요. 게임즈는. 네네, 그쵸. RS 덕분일까요? 네. 이게 지금 구글 플레이 매출 3위를 기록했다 하더라고요. 네네.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를 견인할 모멘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매출 순위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나쁘지 않은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 다만 출시가 되고 매출 3위까지 오르는 과정에서도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과거 오딘 때 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약한 건 맞다. 그리고 오딘과 RS의 차이는 뭐냐면 오딘은 이제 연결 종속회사로 편입을 함으로써 이제 자체 개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마진율이 좋아요. 근데 RS는 아직은 퍼블리싱만 한 게임이기 때문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도 이익 기여도는 조금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자체 개발작이 소위 말해서 빵 흥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사실은 자체 개발 라인업이 큰 거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조금 당분간 횡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넷마블은요? 지난주에 신작과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금요일장이었죠. 네. 많이 좀 오르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또 신의 탑이라는 게임에 연관이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넷마블이 사실은 이제 실적은 정말 많이 안 좋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이나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넷마블이 오히려 NC나 카카오 게임즈보다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작이 무수히 많아요. 지금 7월 달에 그 말씀하셨던 신의탑 새로운 세계뿐만 아니라 8월 9일에 조만간에 또 그랜드 크로스라는 신작이 나오고요. 오. 그리고 또 9월에는 세븐나이츠 키우기라는 방치형 RPG. 그리고 4분기 중에 이제 좀 큰 대작 게임 2개가 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신작이 워낙 많고 또 뭐 중국 파노 모멘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거리들이 많아요. 그리고 넷마블이 사실은 이제 재무구조나 실적도 안 좋은데 재무구조까지도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뭐 사실이지만 또 뭐 하이브 지분 보유하고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만 사실 뭐 하이브만 만약에 매각한다라고 가정하면 순차익금 1.6조 원을 한 번에 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 방이 있기 때문에 넷마블 쪽도 지금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는 4만 원대에서는 나쁘지 않다. 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기업은요, 기관의 러브콜이 지속되고 있어서 좀 궁금했어요. 네. 게임주가 참 많은데 유독 기관이 이 종목을 산다. 펄어비스. 펄어비스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명확하죠. 과거에 이제 검은 사막일 때도 펄어비스는 이제 자체 개발 엔진 그리고 실제로 또 모바일 검은 사막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네. 이익 기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워낙 높은 주가를 형성했다가 붉은 사막이라는 어떻게 보면 대작 콘솔 게임의 출시가 지연되면서 주가가 빠졌던 거예요. 그럼 지금 주가가 다시 왜 오를까? 이 붉은 사막이 이제 내년 1분기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조만간 8월 하순에 이제 독일에서 게임스컴이라는 네. 글로벌 뭐 가장 큰 게임쇼가 열립니다. 여기서 아마도 붉은 사막이 좀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작년에 네오위즈 피해 거짓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였다면 올해 아마 국내 게임사들 게임스컴에 나가는 기업들 중에서는 펄어비스 쪽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펄어비스를 내년 1분기 출시니까 미리 좀 선취매를 하는 수요들이 좀 포착이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대 규모의 게임스컴. 네. 이게 8월 말에 시작한다고요? 맞습니다. 8월 한 23일 정도부터 할 겁니다. 와, 그럼 저희 좀 뭘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일단은 이제 이번 게임스컴의 뭐 모토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게임 IP와 그다음에 다른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간의 융복합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 이제 뭐 최근에 연초에 개봉을 했었던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이런 것들도 워낙 지금 흥행 대박 났잖아요. 그런 사례들로 봤을 때 이 게임 IP, 특히 콘솔 IP들을 중심으로 보면은 굉장히 장기 존속하고 IP에 대한 로열티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게임 IP에 대한 로열티도 높고 챙기고 또 이 게임 IP를 엔터테인먼트화 시켰을 때는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게임사의 제품을 파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게임 IP의 확장, 이 관점에서 이제 전체 그림을 보고 있고 국내 기업들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대작 콘솔에 대한 기대감으로 요약이 되고 그게 이제 펄어비스가 그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주가 상승하는 계기였다고 해요. 작년에도 이 게임스컴 맞습니다. 자체가 네. 펄어비스 이야기 계속 해주시는데 네. 그 외에 다른 기업들도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지금 뭐 게임스컴 관련해서요. 네. 게임스컴에는 일단은 이제 넥슨, 그다음에 뭐 펄어비스 네. 그렇게 뭐 포함해서 한 23개 기업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넥슨 같은 경우가 사실은 출품을 가장 많이 하는데 일본 회사다 보니까 네. 저희가 트레이딩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일단은 뭐 게임스컴 관련해서는 사실 펄어비스. 작년도에도 사실은 한 종목 딱 있었잖아요. 네. 네오위즈.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좀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중국발 훈풍까지 좀 기대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중국 게임 이용 인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수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쵸. 있을까요? 가능해 보입니다. 어. 그리고 사실 또 중국 게임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9월 달에 또 아시안 게임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아시안 게임에서 게임이라는 종목이 최초로
정식 종목 채택이 되는 거예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또 아시안 게임이 열리다 보니까 게임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럼 결국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이미 중국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대표적으로 크래프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본인들 게임에서 중국 매출 의존도가 높진 않지만 파노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자 파노든 외자 파노든 파노 게임을 다수 출시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간접적인 노출도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 이게 넷마블입니다. 그래서 크래프톤과 넷마블이 중국 게임 인구 증가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좋습니다. 크래프톤, 넷마블이 중국발 훈풍이 예상되는 기업이다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게임 관련해서 주목할 이벤트나 신작 일정 한번 또 정리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신작들 외에 조금 기대가 되는 신작들은 일단 3분기 중에는 9월 중순쯤에 네. 네오이즈 피해 거짓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한국 게임사들의 콘솔 자존심을 네. 좀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또 이 피해 거짓이 잘 돼야 내년 1분기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3분기 중에는 그게 가장 기대작이라고 보여지고 4분기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NC소프트의 TL 이게 가장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라인업이고요. 그 외에 본다면 이제 넷마블의 아스달 연대기 이게 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나 혼자만 레벨업보다는 조금 먼저 나올 것 같아서 넷마블의 아스달 연대기 정도까지가 대형사들의 이제 주요 라인업들 중에서 올해 안에 이제 3분기, 4분기 안쪽으로 있는 라인업들은 그 정도고 카카오 게임즈의 가디스 오더라는 게임이 하나 더 있긴 한데요. 네. 이 부분은 일단은 이제 뭐 올해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기대했던 그런 라인업은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개발작이 아니라 퍼블리싱이기 때문에 그 게임사에 미치는 영향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피해 거짓과 TL 하나 더 꼽는다면 이제 아스달 연대기 이 정도까지 지금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 4분기에는 NC소프트의 TL, 네. 또 넷마블의 아스달 연대기까지 네. 줄줄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주목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최선호주도 꼽아볼까요? 어떤 쪽이 유망하다고 보세요? 지금 사실은 일단 게임주가 아직 막 유망한 단계는 아니지만 네. 일단은 이제 쌍바닥에 근접한 주가에서 라인업과 모멘텀으로 본다면 저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크래프톤이 좋아 보여요. 왜냐면 이제 9월 달에 아시안 게임도 있고 또 실적이 상당히 멀쩡하게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한 종목 더 꼽아본다면 뭐 펄어비스도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펄어비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크래프톤이 앞서서 첫 번째 질문에서 영업이익 10% 감소 예상된다라는 예, 기업이었죠. 그게 크래프톤입니다. 가장 10% 감소가 게임주 안에서는 양호한 지금 실적 상태다. 압도적으로 좋은 실적 상태입니다. 감소긴 예, 하지만 감소긴 워낙 하지만 어려웠기 때문에 워낙 어려웠죠. 네, 예, 예. 좋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어쨌든 선방해주고 있는 크래프톤이었고요. 네. 나오실 때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네. 게임주 투자 참 어렵다. 네네. 선뜻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맞습니다. 조언을 네. 해주셨는데 네. 역시나 지금 벌써 8월이 이제 시작되기 앞서 있어요. 네. 많이들 어려우실 것 같은데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은 있어요. 그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실수록 게임주는 피하는 게 네. 좋다. 가령 이제 뭐 NC소프트도 30만 원 깨졌다고 신나게 샀으면 지금 다 물렸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게임주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고 다만 이제 지금 상태에서 본다면은 인터넷 게임 업종이 좀 같이 시장의 주목을 다시 받고 있고 또 다른 섹터들 이제 한창 뜨거웠었던 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엔터가 있을 거고 전체 시장으로 보면 2차 전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한창 뜨거웠던 섹터들이 조금 주춤하는지 결국 돈은 한정적이거든요. 네. 순환매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 sek터가 조금 주춤해지면 인터넷 게임 섹터 쪽으로도 좀 매기가 돌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제가 이제 뭐 꼭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사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자증권의 김현용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